안녕하세요. 상담가 김혜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독립을 해서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 집을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이 계약서를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계약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 부동산 사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감도 안 오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계약을 쓰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겪으실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가 계약서 보는 간단한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물어봐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가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사실 부동산 이 계약서의 양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자율 양식이지만, 많이 쓰는 양식은 이런 양식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의 표시죠. 가장 위에 1번 부동산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계약하는 집의 주소가 정확한지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임대할 부분이 정확한지, 내가 계약할 집은 201호인데 2층 전체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202호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실측한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건축물량에 나와 있는 면적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측한 면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면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주소지와 내 임대할 부분 이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용도가 어떤 건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보증금은 얼마인지 500만원, 그리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50만원을 2024년 9월 10일에 지불하고 영수했다. 영수자 김계동, 임대인의 이름과 여기 도장이 들어갈 겁니다. 내가 입금을 했으면 임대인이 여기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잔금 영수증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했었는데, 요즘은 다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이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 대신 여기에 도장만 찍어도 뭐 사인만 해도 크게 상관없고요. 잔금 중요하죠. 이제 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450만원을 2024년 9월 20일에 지불한다. 그래서 이 잔금 지불일이 내 계약의 시작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계약을 9월 10일에 썼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약이 시작은 아니고, 잔금을 한 날부터 계약이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임, 이거 월세죠. 월세는 70만원은 매월 20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지급을 할 것인지, 월세 계약이라면 내 월세를 언제 낼 것인지, 그리고 선불로 낼 것인지 후불로 낼 것인지. 나머지 2조부터 9조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입니다. 2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년인지 2년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 집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전대라든지 임차권 양도 담보 제공을 못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2기 이상, 2회 이상 아닙니다. 2기인데요. 2기는 뭐냐면 월세가 70만원이니까 2기면 140만원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세를 70만원 내야 되는데 내 돈이 없어서 20만원만 냈어요. 다음 달도 20만원, 그 다음 달도 20만원, 이렇게 세 달을 20만원씩 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못 낸 금액은 총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4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2기 이상 연체가 된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인이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계약 연장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청구라는 권한이 있거든요. 내가 더 살고 싶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년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를 꼭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차인에게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 내용이고요. 5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원래 있던 대로 회복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6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아직 잔금을 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받은 계약금 2배로 돌려주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있을 경우에 중도금을 입금해버리면 이 배액배상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실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불이행했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먼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금이 그 손해배상 금액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조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계약을 쓰고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돼도 부동산에 책임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구조는 새로 신설된 건데 중개사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한 다음에 계약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설명했는지 그리고 공제증서를 첨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증서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특약사항입니다. 이 위에 이 기본계약 내용은 어떤 계약을 하든지 전세계약, 월세계약, 매매계약, 상가계약, 공장계약을 하든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약사항은 그 집마다 임대인마다 어떤 상황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특약사항은 여기에 맞는 특약사항이라서 이런 특약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특약사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가셨을 때 위에 있는 것들 잘 그냥 안 보셔도 되는데 이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중개사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임대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실측 면적과 다를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그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에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할 수 없다. 전세에서 매우 중요한 특약이에요. 월세는 보증금이 그래도 좀 낮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월세 안 내고 버티면 되는데 전세는 내 보증금 그 큰 금액을 다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저당권이 없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선순위인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특약사항에 이렇게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넣는 겁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더 좋은 건 직접 이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월차임금 70만원은 일할 계산하고 한 달은 30일로 본다. 이거는 임대인마다 다르고 중개사마다 다른데 저는 이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주차에 대한 내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첨부 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이렇게 확인하겠다는 첨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 정보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상의 명의인과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사진과 얼굴도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정보와 여기 임대인 계약서에 있는 정보가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 보는 건 간단해요. 정리해보면 먼저 부동산의 표시, 내가 계약할 곳에 주소지가 맞는지, 임대할 부분이 맞는지, 계약의 내용이 맞는지, 보증금, 월세, 계약금 맞는지, 그리고 위의 내용들, 기본 내용, 계약 기간이 언젠지, 내 함부로 부조 변경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할 수 없고 2기 이상 연체하면은 계약 해지당할 수 있고 연장 안 되고, 그리고 임대차 종료했을 때 원상 복구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때 아니면은 계약 잔금하기 전에 배액배상하면 계약을 그냥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계약에 대해서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금만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과실 없이 이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중개보수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약사항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임대인의 도장. 여기 이제 임대인의 도장이 들어갑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인해도 되고요.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여기에
도장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간인이라는 걸 합니다. 계약서가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이렇게 3명에서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3장이 나오는데 이 3장이 동일한 증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3장을 나란히 놓고 동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임대인 도장, 임차인 도장, 부동산 도장 이렇게 찍습니다. 간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고 이 3개의 계약서가 동일한 계약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날인을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부동산에 가시면 확인설명서라는 걸 또 줍니다. 확인설명서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했다는 내용이고요. 보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토지, 소재지, 건축물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용도가 어떤 건지,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뭐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을 여기다 요약을 해놓습니다. 이 소유주가 누군지, 토지,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고, 그리고 여기에 근저당은 얼마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토지 이용 공법상의 제한은 임대차에서는 생략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임대차 확인사항은 이 다가구 주택일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구분 등기이기 때문에 그 호실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거기 있는 모든 호실이 한 소유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호실의 보증금과 근저당을 다 합쳐서 내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임대차 확인사항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은 어떤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거래 예정 금액은 얼마인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공시 가격은 임대차에서는 또 생략을 하고요. 취득세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이런 건 상태는 어떤지, 벽면에 균열이나 누순이 있는지, 바닥면 어떤지, 도배 어떤지, 그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 만약에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쓰고 나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일조량은 어떤지, 소음은 어떤지, 현장 안내는 누가 했는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대표가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님이 했는지 중개보조원님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개보수, 이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이거는 뭐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틀린 거 없는지, 부동산 정보 틀린 거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도장, 임차인 도장, 부동산 도장 이렇게 찍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계약서 보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중개사님이 해주시는 얘기 그냥 쓱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장 찍는 데가 어디인지, 왜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간이는 무엇인지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잘 모르겠다,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DM이나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좋은 집 구하셔서 문제 없이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